네, 안녕하세요. 오픈소스 입문 팀 프로젝트 발표를 맡게 된 31조 팀장 허준호입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딥러닝에 대한 다양한 주제들 중 하나를 정해서 자유롭게 리퍼지토리를 사용해보고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 저희 팀이 선택했던 주제와 그에 대한 분석을 간단히 발표해보고자 합니다. 저희 조는 저해상도 이미지를 고해상도 이미지로 변환하는 기술인 이미지 슈퍼 레졸루션을 활용한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사용했습니다. 이미지 슈퍼 레졸루션은 저해상도 이미지의 픽셀 값을 딥러닝을 활용해 고해상도 이미지의 픽셀 값으로 추정하는 방법인 보관법을 사용합니다. 보관법은 옛날에 촬영된 저해상도 이미지를 변환하거나 의료 이미지를 고해상도로 출력하는 등 응용 분화가 광범위합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VDSR, srCNN, DNCNN, EDSR 등 이에 대한 다양한 보관법 알고리즘들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저희는 EDSR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사용한 프로젝트는 EDSR 파이토치를 사용했습니다. 해당 리포지토리는 본래 다른 보관법 알고리즘인 MDSR 또한 지원했으나 현재 버전 이슈로 인하여 MDSR 소스를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DSR은 NTIRE 2017 챌린지에서 우승한 서울대 팀이 제안한 모델입니다. EDSR은 파이토치 프레임워크로 고품질의 초고해상도 이미지를 생성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EDSR은 특히 SRS넷 네트워크 구조에서 매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제거하고 뎁스 깊이를 더 깊이 쌓음으로써 성능을 높이 끌어올렸습니다. 이를 통해 모델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GPU 메모리 사용량을 감소시켰습니다. 해당 슬라이드는 다른 알고리즘에 비해서 EDSR의 효용성을 증명한 샘플 이미지들의 결과물과 그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뒤에서 준비한 이미지들로 분석한 결과들이 존재하므로 간단히 이렇게 살펴만 보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을 소개했습니다. 저희 팀은 팀장을 맡은 허준호, 애널리시스를 맡은 조화상, 프레젠테이션 매니저를 맡은 김경민, 기타브 매니저를 맡은 정원석, 이렇게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행 방법입니다. 우선 인스톨레이션 인스트럭션을 간략하게 나타낸 차트 먼저 보고 갑시다. 이제 먼저 시작해서 깃배시를 실행하고 가상환경에 접속해서 필요한 PIP 이제 리스트를 설치하고 GitHub 주소를 저희가 클론한 다음에 주석 처리하고 폴더 안에 사진을 넣고 demo.sh 파일, 이제 쉘 파일을 실행하고 사진 출력해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뒤에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깃배시를 실행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주피터 노트북을 실행시켰을 때처럼 가상환경에 접속합니다. 깃배시에서 실행하기 때문에 스크립트 액티베이트를 할 때 앞에 소스를 붙이고 슬래시 방향도 본래 윈도우즈 환경의 CMD 창에서 입력했던 것과 반대로 입력해야 할 것입니다. 맥이나 리눅스 환경이라면 본래 사용했던 방식으로 그대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PIP를 이용하여 라이브러리들을 설치하는데 파이토치, 넘파이, sjkit 이미지, 이미지.io, 매플러드LIB, tqdm, 오픈CV, 파이썬을 설치해야 합니다. 저희가 사용한 GitHub 리포지토리의 주소를 이용하여 리포지토리를 클론합니다. 클론을 완료했으면 해당 폴더로 들어가서 소스로 이동한 다음 demo.sh 파일을 실행합니다. 그리고 주석 해제되어 있던 줄을 주석 처리하고 test your own image 하단에 있는 코드의 주석을 해제합니다. 코드를 저장한 다음 테스트할 사진을 클론한 EDSR 파이토치 내부에 테스트 폴더 안에 넣습니다. 그리고 깃배시에 sh demo.sh를 입력합니다. 이러면 프로그램이 작동이 되어 4배율 EDSR 알고리즘을 이걸 이용해서 보관한 사진이 결과물로 나옵니다. 출력된 사진은 EDSR 파이토치 내부의 experiment 폴더, 그 내부의 테스트 폴더, 그리고 그 내부의 result 데모의 그 폴더 내부에 결과물이 저장됩니다. 리포지토리를 관리하는 개발자가 제공해준 샘플 이미징을 통한 출력 결과는 이러합니다. 새의 털과 꽃의 미세한 입자들이 조금 더 선명해지는 것을 육안으로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해당 알고리즘이 의도한 대로 정확하게 가로 세로의 픽셀을 곱하기 4배만큼 4배만큼 확대를 하는 것을 실시하는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두 가지의 테스트셋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20 곱하기 960에서 2880에서 3840으로 가로 세로가 정확히 픽셀이 4배씩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다음 것도 보겠습니다. 320 곱하기 212에서 1280 곱하기 848로 정확하게 각각 4배씩 늘어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시각화 막대 그래프입니다. 육안으로는 잘 구분이 안 갈 수 있지만
PPT에 나온 테스트 1 사진과 테스트 수 아까 살펴본 테스트 1과 테스트 2 사진을 프로그램에 넣어서 실행시킨 결과 원본에 비해서 픽셀 수가 16배 증가함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미지의 용량 또한 16배가 증가해서 4배율 EDSR 알고리즘에 잘 동작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살펴보고 싶었던 건 과연 EDSR 알고리즘이 원본의 이미지에서 열화된 이미지를 다시 보관했을 때 다른 알고리즘에 비해서 얼만큼 시각적으로 그리고 수치적으로 성능이 우수한지를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즉, 원본에 얼마나 가깝게 복원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궁금했습니다. 이를 가장 잘 나타내는 사진이 이번 슬라이드에서 제시된 두 개의 자료인 것 같습니다. 보시면 위의 사진에서 왼쪽부터 원본 이미지 픽셀의 개수를 가로 세로 4분의 1씩 줄여버린 이미지에서 현재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보관법 알고리즘 중 하나인 4배율 바이큐빅 알고리즘으로 보관한 이미지, 가장 오른쪽은 4배율 EDSR 알고리즘으로 보관한 이미지입니다. 시각적으로 살펴보았을 땐 선명하지만 무언가 인위적으로 선명하게 만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억지로 선명도를 높이는 느낌이 난다는 것입니다. 아래 그림도 보시면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수치적으로 보았을 땐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선 먼저 PSNR 값은 높을수록 원본에 가깝게 보관했다고 혹은 선명도가 높다고 판단할 수 있는 수치 단위입니다. 그리하여 맨 왼쪽은 원본과 원본을 비교한 결과값이므로 최대값인 100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바이큐빅 알고리즘으로 보관한 이미지가 훨씬 흐릿해 보이는데 쉽게 말해 원본 대비 노이즈가 낀 정도라고 말할 수 있는 PSNR 값이 바이큐빅 알고리즘이 소폭 높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아래 그림을 봐도 비슷한 결과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세 개의 이미지는 원본 이미지들을 각각 살펴보았을 때는 크게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각 이미지의 같은 부분을 크롭해 보았습니다. 선명도는 EDSR이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흐릿한 색감이 보정된 느낌을 시각적으로 받을 수 있고 이번 경우에는 PSNR 값 또한 EDSR이 높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본의 미음자 모양이 이음처럼 쪼개져 보이는 것을 찌그러져 보관돼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서 완벽할 수 없는 보관법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테스트한 더 많은 테스트 케이스들은 저희 GitHub 리포지토리의 readme.md 파일에서 추가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GitHub의 오픈소스 프로젝트 경험은 플랫폼에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프로젝트의 코드를 분석하고 실행해 보면서 전문 연구원의 코딩 관행에 대한 통찰력 또한 배울 수 있었고 컴퓨터 비전 과목을 따로 수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프로젝트에서 제공되는 사용자 친화적인 문서 덕분에 딥러닝 및 이미지 초고율 상도에 대한 심층 지식 없이도 프로젝트를 실행할 수 있었고 이러한 영역에 대한 이해와 숙련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프로젝트 과목의 특성상 프로젝트를 통해 팀의 협업 방법과 소통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었던 건 당연하고요. 저희가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맞닥뜨린 여러 문제들 또한 존재했습니다. 저사양 컴퓨터로는 한 사진을 돌리는 데에도 큰 이미지의 경우 몇백 초 이상이 걸릴 만큼 오래 걸려서 딥러닝 작업에 어려움을 겪었고 이러한 성능 제한 때문에 메모리 부족 문제 등의 발생으로 딥러닝 프로젝트에 대한 제한을 받았었습니다. 결국 딥러닝은 좋은 성능을 가진 컴퓨터가 매우 유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파이썬의 Matplotlib, OpenCV, NumPy 그리고 Math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분석 결과들을 비주얼라이제이션 하였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SCI-cat 이미지 라이브러리에 내장되어 있는 PSNR 계산 함수를 사용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샘플로 제공된 기존 데이터 이외에 테스트하려는 저희만의 커스텀 이미지에서는 지속적으로 밸류 에러 오류를 발생시켰습니다. 이미지의 크기를 맞춰도 이런 오류의 지속으로 인해서 커스텀 이미지에 관한 SCI-cat 이미지의 PSNR 계산 함수를 쓰는 것보다 이러한 지속적인 오류 해결책으로 PSNR을 Math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직접 구현하고 계산에 직접 사용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번 프로젝트 분석 결과에 비주얼라이제이션을 Matplotlib 라이브러리의 imshow 함수, imageshow 함수, subplot들과 같이 사용하며 앞의 결과들처럼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의 발표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